2022년 10월 1일 오후 1시 정션시티 3층에서 미얀마 한인 수입 유통 전문업체인 아쿠아랜드가 미얀마 화장품 브랜드샵 유니칸에 이어 색조 화장품 전문점인 니어앤디어를 론칭하며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얀마 상공회의소, 미얀마 한인회, 양곤언로회, 코트라 양곤무역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쿠아랜드 한윤복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류는 여러 가지 신선한 화제를 일으키며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그 열기는 뜨겁지만 비교적 K-뷰티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아쿠아랜드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결같이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미얀마에 알리고 있으며 15년 전부터 미얀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K-뷰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윤복 대표의 인터뷰와 행사 스케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니어앤디어가 메이크업 전문 매장을 하기에 들었는데요. 미얀마도 역시 한류의 그 무역 외척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그런 컨셉의 그런 매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아니라 메이크업 전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든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인기어를 같이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주는 샵을 처음으로 오픈하겠습니다. 저희들께서 니어앤디어라는 그런 매장을 많이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Cô luôn yêu cái này nghe cái sinh viên đi sinh yêu cái yêu tới những cái chuyện về về chính sách nhà cái mà lại là nhà cao bằng cái mà chỉ 최근 만달레이에서 불법 도박장과 마약 밀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가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후 불법 도박장은 버젓이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도심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달레이 아웅미에따잔 타운십 주민은 불법 도박장의 주요 고객들은 중국인, 군인, 경찰들이라고 하며 경찰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이다 보니 아무도 불법 도박장에 대해 불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전에도 불법 도박장이 있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운영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 판매는 주로 경찰 초소 옆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지타곤 타운십에서는 최소 10개 이상의 대규모 도박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며 소규모 도박장도 100개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친주 쉐구 타운십에서는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모여 마약 사범들이 주로 마약 거래를 하는 장소를 쳐들어가 밀매범들을 검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묘지 3곳과 아지트 2곳을 파악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은 마을장을 중심으로 자경단을 결성하여 파악하고 있는 거래 장소를 쳐들어가 마약 밀매범 8명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 2곳에서는 메스암페타민 2만 정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는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으며 체포된 밀매범들에게는 서약서를 받고 석방 조치를 하였으며 압수한 마약은 모두 폐기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계속 증가하는 강도 사건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체포 작전에서 체포되었던 인신매매범과
마약 밀매범들은 17세에서 30세의 젊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미인대회 출신인 할레이가 방콕 수완나폼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방콕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그녀가 인터폴 수배 명단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였으며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다가 태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에 하루 동안 부금이 되어 있다가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태국 당국에서는 그녀를 미얀마로 송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021년 3월 7일 태국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에 미얀마 대표로 출전을 하여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얀마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관리위원회는 형법 124조에 의거하여 선동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얀마로 돌아가는 순간 체포가 되게 됩니다. 태국 공항에서 체포 이후 그녀는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본인은 태국 관광비자 갱신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태국으로 재입국을 하던 중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인터폴 수배 명단에 있다고 태국 당국에 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동안 태국에서 18개월간 비자를 갱신하며 지낼 수 있었고 태국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지만 추방 결정이 나오더라도 미얀마가 아닌 베트남으로 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캐나다 정부에서 악명 승인을 하여 캐나다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0일 주미얀마 인도대사관은 태국에서 미얀마로 인신매매된 300명 중 최소 30명 이상의 인도인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된 일부 사람들 중에선 신체적 학대도 받았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외교부 장관은 주미얀마 인도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최대한 빨리 인신매매되었던 인도인들을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와 직접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방글라데시 육군 참모총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미얀마 군이 방글라데시 영토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 무시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 방글라데시 총리의 허가를 받고 국가관리위원회 측에 서면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계급상으로 보면 미얀마 육군 참모총장인 중장 모민툰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는 방글라데시 군에서 가장 높은 수장으로 미얀마 소인 부위원장 또는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과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방글라데시 내무부 장관은 항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외교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총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진 국경 지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8월 미얀마 중국 국경무역 게이트 105마일 무쇠 국경 무역량은 6,017만 8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얀마산 농산물, 임산물, 두류, 참깨, 건어물 수출을 통해 3,785만 6천 달러를 달성하고 중국산 자본재 수입을 통해 2,232만 2천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비 수출은 184만 1천 달러가 감소하였고 수입은 915만 1천 달러가 감소하면서 무역량은 전월 대비 1,099만 2천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제조업과 광업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3,622만 8천 달러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4,646만 8천 달러가 증가하여 전체 무역량은 4,646만 8천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미얀마 농림축산관계부 아웅지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한 제5회 글로벌 수산물 포럼 및 엑스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미얀마 대표단은 러시아 수산청장과 미얀마 러시아 수산 분야 협력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체결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미얀마 러시아 해양수산자원 보존, 해수자원 관리,
양식어업, 불법어업 단속, 어업 및 양식정보 교환, 연구, 교육 사업들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는 에너지 분야의 지원을 우선순위로 하여 러시아 결제 시스템, 미르 도입과 각 분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3일 미얀마 중소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미나옹 홀라인 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항상 농업에만 집중하던 발언과 달리 미얀마 전역의 개발 격차를 줄이고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 미얀마 천연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활성화와 인적자원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영세 중소기업의 90%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기업들보다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영세 중소기업들이 활약을 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미얀마 중소기업법을 제정하여 제조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미얀마 전역에서 공단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공단 설립 계획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약 4만 개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조업 39%, 무역업 25%, 서비스업 16%에 불과하여 아세안 통계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제조업에 집중하여 미얀마 천연자원을 활용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영세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량 향상과 고용 창출이 해답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